투석은 삶을 끝내는 치료가 아니라 삶을 연장하고 또 지켜주는 치료라고. 뭐 하는 거야? 6시간마다 투석 받으셔야 되잖아요. 남들한테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하시는 거 아는데 저한테까지 그러진 마세요. 그래.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변한다고 하죠. 전부 제 업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안녕하세요. 투석 전문의 김채원 원장입니다. 최근 화제가 된 드라마 레이디 두아 보셨나요? 극 중에서 신혜선 배우가 연기한 김은재라는 인물이요. 만성 콩팥병을 앓는 사채업자에게 멸균 장갑을 끼고 복막 투석을 해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 사채업자는 만성 콩팥병 환자로 보이고 투석 시간을 놓치고서 숨이 차고 이식 직전에는 온몸이 퉁퉁 부어서 산소 마스크까지 쓰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모습들이 과연 과장일까요? 아니면 실제 환자분들이 겪는 현실일까요? 오늘은 이 드라마 속 장면들을 통해 만성 콩팥병의 단계와 투석, 그리고 신장 이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콩팥병은요, 크게 급성이냐 만성이냐로 나누고, 또 만성 콩팥병이라고 한다면 우리 신장의 기능, 사구체 여과율을 기준으로 크게 5단계로 나눕니다. 급성이냐 만성이냐를 가르는 시기적인 기준은 3개월. 그리고 3개월 이상 꾸준히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우리가 만성 콩팥병으로 분류를 하고,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것은 1분 동안 콩팥이 노폐물을 걸러주는 능력에 해당하는데요. 보통은 90% 이상을 우리가 정상이라고 하고요. 이 사구체 여과율이 15%가 되지 않는 분들을 저희가 말기신부전 5단계 만성 콩팥병 환자라고 분류를 해서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 이식을 준비하시게끔 안내를 드립니다. 대한신장학회에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만성 콩팥병에 이르는 원인 질병, 크게 탑 2를 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당뇨병, 두 번째가 고혈압이에요. 따라서 당뇨병이나 고혈압을 앓고 있는 분들은 투석에까지 이르지 않기 위해서 평소에 당뇨와 또 고혈압을 아주 철저하게 조절하실 필요가 있겠죠. 정말 투석을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리고 투석을 안 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이 드라마 레이디 두아에서 보면요, 사채업자가 모임 중에 투석 시간을 놓치고 나서 굉장히 숨이 차고 호흡이 힘들다라고 느끼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죠.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요독증과 폐부종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노폐물과 과도한 수분은 콩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출이 되어야 하는데, 하지만 이러한 콩팥의 기능이 아주 떨어지거나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요독증이라고 하죠. 입맛이 없고 토하고 또 뇌까지 영향을 줘서 의식이 흐려집니다. 두 번째, 수분이 쌓입니다. 드라마 속 장면처럼 심장과 폐에 물이 차서 숨이 굉장히 가빠지죠. 이식 직전에 사채업자의 모습처럼 온몸이 퉁퉁 붓고 결국 산소 마스크 없이는 숨을 쉴 수 없는 응급 상황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투석 치료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장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구체 여과율이 한 15%가 채 되지 않는 5단계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은 이 콩팥 기능을 대체해 줄 수 있는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신대체요법이라고 하고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 대부분의 그 신대체요법을 받게 되는 환자분들 80% 정도는 혈액투석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병원에서 주 3회, 그리고 한 번 투석할 때마다 4시간씩 투석 치료를 받게 되고요. 극 중에서 보면 사채업자가 굉장히 숨차고 힘들어했던 장면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투석 타이밍을 놓쳐서 나타났던 그러한 증상들이에요. 그럼 투석은 왜 해야 될까요?
콩팥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노폐물을 제거하고 두 번째, 수분을 조절하고 세 번째,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죠. 우리 몸에 물이 쌓이고 또 칼륨이 막 축적이 되고 요독이 축적되면 결국 심장마비, 폐부종, 의식 저하 이러한 아주 심각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드라마에서도 보면 실제 복막투석 시간을 놓치고 굉장히 숨이 차고 또 온몸이 퉁퉁 붓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고 또 산소 치료를 받아야만 그 호흡이 유지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이게 실제로 폐부종 또 체과다 상태를 반영하는 장면들입니다. 환자분들이 숨이 찬다, 누우면 더 숨이 차고 힘들다, 몸이 물속에 푹 잠긴 느낌이다. 이러한 증상을 호소하시면 이거는 사실 응급 상황이고요. 투석을 곧바로 해야 된다라는 사인을 우리 몸에서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첫 번째, 혈액투석은요. 일단 환자분들이 주 3회 그리고 한 번 할 때마다 4시간씩 병원에서 진행을 하고요. 두 번째, 복막투석은 집에서 할 수 있어요. 보통 하루에 4번 또는 자동기계를 사용하게 되고요. 세 번째, 신장이식은 가장 이상적인 치료에 가깝고 정상에 가까운 삶을 유지할 수가 있죠. 혈액투석 환자분들은 왜 주 3회 그리고 한 번 할 때마다 4시간씩 혈액투석 치료를 해야 될까요? 이것의 핵심은 바로 투석 효율 때문입니다. 혈액투석은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노폐물을 제거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신장병을 갖지 않은 분들은 24시간 동안 신장 기능이 돌아가는데 혈액투석을 하는 분들은 이 투석을 할 때만 노폐물과 잉여의 수분이 걸러지잖아요. 근데 이 투석을 하는 과정 중에서도 원래 우리 신장이 하는 기능의 한 18% 정도밖에는 수행을 하지 못해요. 신장학자들이 저희가 신장내과 의사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한 18% 정도의 효율만 쭉 유지하더라도 생명 유지를 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겠다라고 해서 주 3회 그리고 한 번 할 때마다 4시간씩 이렇게 하는 치료를 저희가 표준 혈액 투석이라고 정하게 된 거고요. 이 투석 시간이 너무 짧게 되면 요독을 충분히 제거하지 못하고 또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야 될 물도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굉장히 몸이 많이 붓고 숨이 차고 요독이 잘 제거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복막투석은 방법이 좀 다르죠. 병원에 오지 않고도 내가 직접 집에서 천천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보통 하루에 4번 정도 투석액을 교환을 합니다. 또는 밤에 자동 투석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단 이때 꼭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시간을 잘 준수하고 멸균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신혜선 배우가 이제 대신 복막투석을 해줄 때 멸균 장갑을 착용하고 해주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드라마에서는 위장 결혼을 하고 이식을 받는 그러한 설정이 나오는데요. 이식의 종류에는 크게 가족이나 배우자 또 지인을 통해서 받는 생체 이식이 있고 그리고 뇌사자를 통해서 받는 뇌사자 이식이 있어요. 다른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에 비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고 투석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상적인 신대체 치료 요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면역 억제제를 평생 복용해야 하고 그로 인해서 감염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은 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생체 조직을 우리 만성콩팥병 환자 몸 안에 넣는 거기 때문에 공여자 적합성 검사가 필수적이고 또 윤리적으로나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굉장히 면밀하게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장기 매매나 이런 윤리적인 이슈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신혜선 배우가 사채업자와 위장 결혼을 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있는 겁니다. 정리해보면요. 만성콩팥병이라는 건요. 보통 하루아침에 생기는 병이 아니에요.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잘 조절이 되지 않았을 때 서서히 우리 콩팥이 병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사구체 여과율이 15%가 채 되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과 같은 신대체요법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
예전에는 투석 치료를 받게 됐다 그러면 이제 거의 시한부 선고를 받는 거 아니냐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이제 투석이라는 치료가 있기 때문에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새로운 삶을 선물 받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투석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치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투석을 제대로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